그러면 네. 정프로보다 10배 더 인사이트 있는 우리 네. 김프로님의 미스터 마켓 가보겠습니다. 자, 헤드라인을 주십시오. 이 간혹 이제 전해드리는 뉴스 헤드라인인데 1주식에 꽂힌 버핏, 버크셔 5대 상사 지분 더 늘렸다. 더 늘렸다는 거죠. 예. 5대 상사 여러분 다 아시죠? 이제는 이토추 상사, 미쓰비시 상사, 마루베니, 미쓰이물산, 스미토모 이렇게 이제 5대 상사라 그러는데 이 종합상사라는 게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사실 옛날엔 트레이딩 그죠? 무역, 오파 뭐 이런 건데 사실은 이제 그 기능들이 많이 떨어졌어요. 사실은 각자 다 삼성전자가 물건 팔러 다니고 네. 현대차가 팔고 다니고 옛날에는 다 삼성물산이나 현대종합상사에 대행했었거든요. 근데 일본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다 그룹사들이잖아요. 여기 일본의 가장 큰 그룹사들. 근데 여기 자원 그 주식으로 이제 탈바꿈한 상태에서 워런 버핏이 이 주식을 산다라는 소식이 굉장히 빨리 알려졌는데 언제부터 샀냐면 2020년 8월에 신고를 했어요. 일본 5대 종합상사 지분 5% 이상 보유 중이라고. 꽤 된 얘기입니다. 2020년 8월이면 지금 대충 6월 잡더라도 3년 됐죠. 3년. 네. 그래서 이들 주식의 3년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순서대로. 자, 이토추 상사 한번 볼까요? 왔다. 네, 저기 보시면요. 지금 얼마입니까? 저게 5,620엔이잖아요. 근데 저 밑에 저게 3년 전인데 저게 얼마냐? 2,000 정도 돼.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대충 2.5배 이상 올랐죠.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저기 좀 덜 오른 것 같아요. 미쓰비시 상사는 더 오른 것 같아요. 그죠? 저기 6,900인데 저 밑에 보면 2,000 그죠? 네, 요즘 또 바짝 세우고 있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보여주세요. 마루베니. 네, 똑같습니다. 그 이게 차트 보면 저거 같아 꼭 저기 나덕현 뭐 그 쭉 올라가는 그런 차트 이제 3년 차트니까 저거는 한 500불에서 2,400이니까 5배 오릅니다. 5배. 아니, 저기는 근데 크게 조정도 없이 계속 가네. 계속 올라요. 근데 사실 저 3년 차트니까 약간 조정기는 좀 있죠. 자, 그 다음에 미쓰이물산. 와. 똑같습니다. 똑같아. 예. 이건 누가 세력이 했네. 그 모습이 5종목 그대로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죠? 스미토모. 예, 스미토모는 진짜 똑같다. 예, 똑같아요. 이야, 차트가. 이거 CFD매도 한번 나오겠는데요. 나덕현 센세. 근데 정확한 거는 딱 3년 전에 이제 5% 공시를 한 이후에 저렇게 이제 물론 이제 워런 버핏이 엔화를 해지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엔화 펀딩이 워낙 싸가지고 저 주식들도 싸지만 투자 조건이 워낙 좋았다는 거죠. 엔화로 펀딩해서 하게 되면은 예를 들면 이자율이 워낙 낮으니까 거기서 착안해서 저걸 샀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저 5종목을 더 샀는데 얼마까지 더 샀냐? 지난 4월 달에 공개된 게 7.4%까지 늘렸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 발표된 거 보니까 평균 8.5%. 네, 저 주식들의 8.5% 평균 회사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텐데 8.5%를 워런 버핏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전통주라요. 저게 아까 말씀드린 이 5개 회사는 그룹사의 종합상사 수출 대행 회사인데 이게 뭐 길게는 150년 이상 된 이토추, 미쓰비시, 마루베니, 미쓰이, 스미토 전통의 일본 회사들이거든요. 저게. 그러니까 사실 저희 구경제에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회사들이에요. 저걸 이제 워런 버핏이 9.9%까지 늘릴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10% 넘어가면 이제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 모양이죠. 일본에서도. 그래서 앞으로도 더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일본 주식에 대한 추가 투자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네. 버핏이 뭐라지? 현재는 5대 무역 상사의 주식밖에 가지고 있지 않지만 다음 투자처를 항상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평가가 됐다는 판단이 들 때 추가 투자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공시사항에 5종목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지난번에 일본 왔다 갔잖아요. 예. 그 워런 버핏이. 그래서 일본 시장에 대한 지금 주의 환기가 굉장히 크게 되고 있는 게 3월 27일부터 6월 2일까지 10주 연속으로 외국인 투자 순매수 행렬이 지금 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샀냐? 3월 27일부터 6월 2일까지라는 게 불과 10주인데 10주 동안에
엔화 기준으로 4조 5천억이 우리 돈으로 41조를 샀어요. 41조. 우리 지금 연간 순매수 뭐 10조니 많이 샀다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10주에 41조를 샀다. 버핏이? 외국인이. 아, 외국인이. 예. 걔좀 그래서- 우리나라 좀 데리고 오면 안 돼요? 그 외국인. 근데 왜 거기까지만 오고 안 들어오냐 이거죠. 워런 버핏도 참 야박하지. 거기서 1시간이면 오는데 그러니까. 서울 좀 왔다 가시지. 온 김에 잠깐 들르지. 한 3% 여기도 오시고. 근데 니케이 225가 33년 만에 33,000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본 거예요. 만약에 워런 버핏이 일본에 추가 투자를 한다면 어떤 회사에 투자를 할까 지금 상상력을 발휘해 보는 건데 오늘 신문에 뭐가 났냐면 일본의 지금 최근에 주식 시장의 상승세를 이끄는 주식이 뭐냐 이렇게 보니까 뭐 대체로 많이 오릅니다만 반도체 주식이라는 거예요. 일본의 반도체. 예를 들면 도쿄 일렉트론 같은 게 이제 일본의 대표 장비. 반도체 장비 업체잖아요. 얼마냐? 어제 기준으로 그제 기준으로 19,900엔 우리 돈으로 18만 원인데 시가총액이 거의 10조가 됐어요. 10조 엔이 됐어요. 근데 이게 작년 10월까지만 해도 11,000엔까지 떨어졌던 건데 지금 거의 더블 났다는 거죠. 반도체 장비 회사가. 그죠? 그다음에 2, 3위 업체도 어드벤티스트, 스크린 홀딩스 이런 것들도 작년 10월 이후에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데 작년 10월 대비해서 180% 올랐고 어드벤테스트 같은 경우는 스크린 홀딩스도 작년 10월 대비해서 2배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약간 서늘한 걸 좀 느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반도체 주식이 물론 반등하긴 했는데 일본의 반도체 주식에 비하면 사실 상승률이 별로 시원치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보면 삼성전자도 TSMC도 인텔도 뭐 여러 국제적인 그 반도체 회사들이 다 일본에 공장 짓겠다 그런 거잖아요. 이게. 예. 그리고 TSMC가 지금 2번째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독일 갈까 하다가 일본 간다라고 발표를. 그러면 갑자기 일본에 그 지진 나는 일본에다가 반도체 공장을 세운다. 그건 뭐냐? 어쩌면 미국, 일본, 대만의 반도체 라인은 아닐까. 네. 한국으로 왔던 걸 다시 일본으로 회귀하게끔 하는 미국의 힘이 작용하는 건 아닌가. 이런 이제 찝찝함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주식시장이든 일본 주식시장이 큰 주식시장이죠. 예. 이런 주식시장에서 올라갈 때는 모멘텀이 필요한데 모멘텀과 더불어서 주도주가 필요하잖아요. 그 주도주의 역할을 뭐 전부 다는 아닙니다만 하고 있는 게 반도체 주식이라면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뭐 블링컨이 시진핑 앞에서 회의를 하고 이런 부분도 뭐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이런 일본 시장의 어떤 그 큰 폭의 상승세 또 반도체 주식의 반등 이런 것들이 그냥 재무적으로 일본 주식에 투자했어야 되나 이런 정도의 생각에 그치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라는 퀘션 마크가 계속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아마 그 우리 권 팀장이 얘기하려던 거였던 것 같은데 원엔 이제 800원대 터치를 했어요. 괜히 진짜 싸요. 네. 엔이 엄청나게 싸지. 그래서 사실 아베 이제 고인이 됐습니다만은 아베가 이제 저 세상에서 볼 때 야 저거 내가 하려고 그랬던 건데 내가 죽고 나서 하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 정도 이제 아마 최저점 이제 2015년 6월 이후에 8년 만에 원엔 이제 최저점인데 이게 정말 심리적으로 저항선이 850원에 870원대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뚫고 내려가면 어떻게 되냐. 근데 이게 사실 우리 수출에도 영향을 주지 않겠어요? 생산성이나 측면에서 아직도 경쟁 업종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니케이 225의 거침없는 상승세를 보는 우리의 어떤 그 입장이 뭐 우리 주식도 요즘에 뭐 나쁘지 않죠. 그래서 글로벌리 뭐 전체적으로 미국의 IT 빅테크 주식 또 일본의 반도체를 비롯한 상사 주식 또 한국의 2차 전지 주식 이런 것들이 주도주의 역할을 하면서 가고는 있는데 과연 우리 주식 시장의 주도력이 일본 주식 시장에 비해서 현격히 떨어진다. 그게 이제 외국인 매수세에도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과연 일본 주식 시장의 어떤 저런 역동성의 회복 같은 것들을 우리는 그 역동성을 잃기 전에 좀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양. 근데 자꾸 무슨 사태가 터지잖아요. 네?
무슨 사태 계속 터지니까 저런 것들을 빨리 좀 막아내고 우리 주식시장에 외국인 투자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역동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드는 일도 빨리 서둘러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또 일본 관련된 콘텐츠도 저희가 주말에 업로드된 게 있죠. 일본 IT 무식하다. 이런 제목. 그래 한 가지 더 첨언하면 네. 저도 일부 동의를 하는데 일본의 그 첨단 산업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좀 저조했었거든요. 예. 직전 10년, 네, 20년 네, 네, 동안에. 그래서 어떤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물론 이제 어떤 굉장히 니치를 장악하고 있는 부품 소재단에서는 인정한다 하더라도 전방 산업의 반도체라든지 뭐 2차 전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한국의 주도력에 대해서는 훨씬 더 높게 평가해야 된다라는 측면에 대해서 네.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미스터 마켓까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우리 권 팀장님은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두뇌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